존경하는 대의원과 당원 동지, 국민선거인단 여러분, 황우여 대표님과 동료 의원, 위원장, 구청장, 시구 의원 후보 여러분들,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는 일복 터진 시장 후보, 정을 몽땅 둔 사람 기호 2번 정몽주입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노래자랑 가도요, 조용필과 이미자 선생은 좀 뒤에 나오는 것 아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2008년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당시 정권의 실세라던 분이 부자인 정몽준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문을 닫게 된다 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제가 당대표가 되었지만 당이 문을 닫는 일은 물론 없었고 오히려 당과 저희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8년 총선 때에는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라는 당의 명령을 흔쾌히 따랐습니다. 민주당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통령 후보를 축으로 해서 쌍끌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니 그 바람을 막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저를 정치인으로 키워주었던 울산 동지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서울에 와서 야당의 바람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동안 당과 정부에서 쓴소리도 하는 과정에서 오해도 있었지만 모두 나라를 위한 충정이었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박근혜 후보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뽑아서 중국과 일본을 까무라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게 저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선거인단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꽃다운 아이들이 어른들이 잘못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울고 밥을 먹다가 울고 가슴이 정말 먹먹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업보를 어떻게 씻어야 하겠습니까? 엎드려서 슬퍼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슬픔이 클수록 더 열심히 일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구석구석을 다 바꿔야 합니다. 이런 때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활력을 잃고 잠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장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선거인단 여러분, 오늘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누가 박원순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정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구도의 싸움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어야 유권자들께서 선택해 주십니다. 비슷한 이미지의 후보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관리나 행정을 하겠다는 후보라면 당연히 현직 시장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지금 서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구는 빠져나가고 장사가 안 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일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면서 많은 사업을 지체시켰습니다. 9천억 원이 투자된 경전철 사업과 23개의 주요 간선도로 공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세빛 둥둥성 같은 사업들이 보통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기업이라면 수십 번 부도가 났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더 큰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아파트에 부딪혀 사람이 2분이나 죽었을 때 박 시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서울시 관할이 아니다 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곧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순간에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그리고 용산 사업 전부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박원순 시장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700만 시민이 매일 숨쉬는 지하철의 공기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서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1년에 단 한 번 측정해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합니다. 언론사인 YTN 측정치도 그렇고 제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나온 결과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거짓말을 하는 시장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서울에 희망이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때만 해도 우리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도와서 88 서울 올림픽 유치하는 데 일조했고 일본 손에 다 들어갔던 2002년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드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박정희 대통령과 명콤비를 이루어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도전 정신을 물려주셨습니다. 어느 분은 백지 신탁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당선된 뒤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자꾸 우기는 것 이해하기 힘듭니다. 본선에서 서밀대 재벌 구도를 염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7번 나왔는데 그때마다 듣던 얘기입니다. 정치인 중에는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고 서민이 중산층이 되게 서민을 도와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서민이 중산층이 되게 서민을 돕는 정치인이고 그런 실적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를 서민이 아니라고 공격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서민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초동의 60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딸을 외국에 유학 보내는 사람이 서민입니까? 갑 중에 갑이라는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서민입니까? 이런 분들에 비하면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9남매의 7째 아들로 태어나 ROTC 장교로 대한민국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제가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국민 선거인단 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개조, 관폐화 척결. 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안 된다는 분보다는 정몽준이는 부정부패 하나는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서울을 안전하고 장사 잘 되고 아이들 키우기 좋고 어르신들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서울로 만드는 일복시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후보는 야당 지지자들이 지지해 주기 때문에 본선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어린애도 웃을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한두 번 했습니까?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평소는 좋은 얘기 하다가 선거 때면 결집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좋은 자리 갔다가 이명박 정부 때도 좋은 자리 갔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이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 돕겠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와 국민 선거 여러분, 저는 서울의 안전과 살기 좋은 서울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